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자, 수능특강 윤리 심화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 심화 강의 첫 번째 얘기하면서 자세한 얘기들을 조금 떨어뜨려 놨는데요.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여러분들 심화 강의 들으실 때 어떤 점을 준비하시고 와야 되는지 써놨으니까 그거 꼭 지켜주시기 바라요. 그 첫 번째가 꼭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와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풀어보고 나서 제 설명을 듣는 것과 그냥 저와 같이 그냥 바로 그때 시작하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이 수업에 오기 위해서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원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반복해서 해석해 본 다음에 그걸 좀 단순하게 정리시켜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앞에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정리된 결과물만 보고 단편적으로 외워버리면 그거는 분명히 이해가 아닌 오해가 돼버려서 문제에 적용시키면 틀려버려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 갖고 있는 친구들 많죠. 선생님 저 분명히 이해하고 문제 풀었는데요. 자꾸 틀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 오해한 거예요. 어떤 점을 오해할 수 있느냐? 개념들 정리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를 자칫 잘못 잡으면 빠져버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출제자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겠어요? 그런 것들을 문제의 선지로 만들거나 그런 주제를 잡아서 문제로 엮게 되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걸려드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이런 강의들을 꼼꼼히 들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두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통치예요. 통치. 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제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인성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오늘 강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두 강의를 꼭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참고 자료, 필수 자료로 보셔야 되는 교재의 내용을 한번 먼저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교재의 필수 자료 1번 공자의 정치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의 정치사상은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덕치라는 게 이미 개념이 들어와 있겠지만 지문 통해서 한번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게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정으로 지도하고 형으로 가지런히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 형벌을 피하고자 할 뿐이다. 공자가 생각하기에는 형벌을 피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라 함은 무엇이냐? 내가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양심과 같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부끄러움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만약에 통치자가 강력한 힘을 갖고 백성들에게 벌을 주면서 다스리게 되면 그 백성들이 말을 잘 들을 수는 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 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 벌이 너무 무서워서 행동을 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 생각에는 그것 자체가 좋은 통치의 방법이 아니라 더 좋은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자 자체의 도덕성에 감화가 돼서 백성들이 내가 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서 스스로 삼가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덕치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역시나 개강자가 무도한 자를 죽여 없애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당신이 스스로 먼저 선하고자 한다면 백성들은 자연히 선하게 될 것이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은 것이라서 풀 위로 바람이 지나가면 풀은 반드시 한쪽으로 눕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얘기에서 통치자 자체가 도덕으로 수양하고 수기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시켜.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감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통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지문을 한번 볼게요. 지금은 공자라는 유가사상가의 통치를 봤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명하면 뭐겠어요? 정명사상이죠. 본 강의에서 충분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정명을 통해서 명분을 바로잡는 통치를 하다 보면 공자 생각에 예와 악,
공자가 왜 예와 악을 강조하는지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예악이 세워지지 않고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백성들은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만든다면 이 지문 중에 여기를 한번 떼어서 보여주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와 악이라는 게 나와서 분명히 유교의 냄새는 맡았는데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형벌의 집행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맥락이 나오니까 형벌? 그러면 한비장가? 라고 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뭐예요? 예와 악이 바로 세워져서 형벌이라는 것을 쓰더라도 그것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냥 방법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이 사람이 중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공자에게서 형벌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아니냐라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공자에게서도 형벌의 집행이라는 부분이 언급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건 덕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공자의 정명사상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 지문까지 보고 나서 비교 분석해볼게요. 다음 지문을 한번 볼게요. 노자와 장자의 정치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딱 생각했을 때 구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시죠? 노자와 장자의 정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무위 자연에 따르는 인위적이지 않은 무위 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국 과민의 형태를 말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재화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아. 탐낼만한 거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어지럽지 않아.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을 텅 비우고 배를 채워주고 그들의 의지를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해준다. 또한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분별적인 지식과 욕심을 갖지 않게 하고 지자라는 사람들이 감히 설치지 못하게 한다. 무위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자, 이 뒷부분은 당연히 너무 대놓고 도가사상이라는 거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무지, 무욕, 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소국과민에서 제시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반복돼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무지라는 말 자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귀한 거, 그렇지 않은 거. 그걸 분별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사람들의 욕심을 만들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혜가 없는다면 사람들이 차라리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나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인은 말한다.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으면 백성들이 저절로 변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이를 도모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으니 백성들이 저절로 소박해진다. 요거를 딱 떼어서 지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풍선 다는 지문으로 만들어 보면 어떤 부분이 반복되고 있어요?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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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무위의 정치, 무욕의 정치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답원을 보시게 되면 지극한 다스림이 있던 시절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윗사람은 표준이었고 백성은 들판의 사슴이었다. 서로 사랑했으나 자기가 인했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성실했지만 충을 행했다는 걸 알지 못했고 신의를 지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까닭에 행적도 자취도 없고 사업도 전해짐도 없다. 무엇을 인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성실하게 한다는 것도 그것을 굳이 어떠한 그 도덕적인 규범과 규율로 만들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라면 따르는 삶이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자와 장자의 정치 사상을 볼 수 있는 지문이었고요. 여러분들 이 앞에 보면
가번, 나번에 성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지금 외워버린 친구들은 성인이라는 단어가 육아에만 나온다라고 못 박아버리는 친구들 없겠죠?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성인이라는 단어 도가에도 나온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려고 했던 우선 통치에 관한 지문은 봤고, 여기에다가 우리 수업할 때 현학의 관점을 못 봤었죠? 그 지문 마저 읽고 선생님 구도 만들어 드릴게요. 도와 무. 현학의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학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한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노자라는 책에 남아있는 글은 이건데, 이것을 해석한 글이 요거라는 거예요. 그 해석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유는 모든 무에서 비롯되었다. 쭉 가보시면 그러한 것들은 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노자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 근본에 있는 가치를 무엇으로 찾아내느냐. 무라는 것에서 찾는다는 거죠. 지금 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한번 지문 읽어보세요. 도에 대해서 또 노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또 여러 가지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무라고 하는 것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현학에서 도를 볼 때 그 근본적인 원리 혹은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았냐? 정답은 바로 무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의 사상, 그 다음에 도가의 사상, 도가에서도 현학의 사상까지 읽어봤잖아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가 통치라고 했는데요. 통치라고 했을 때 지금 공자 내용 얘기했었죠. 그리고 맹자가 나왔었어요. 순자라는 사람이 그 육아의 맥을 잇고는 있지만 인성론 면에서 맹자와 순자가 달랐었죠. 그래서 통치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목표 자체 말고 근본적인 그 시각은 달랐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공자는 덕치를 얘기했어요. 그 덕치를 통해서 명분을 바로잡는 정면사상을 얘기했는데, 맹자에게도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맹자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덕치를 뭐라 한다? 민본주의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왕도정치. 왕도정치를 얘기하고, 그 왕도정치는 인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러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봤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예를 강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유가 사상가가 얘기하는 통치의 방법이에요. 이 두 사상가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다르게 보든 상관없이 궁극적인 목적은, 유가 사상가들은 도덕성을 구현하는 것,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파악되시죠? 요것 자체가 문제의 구도에서 중요하게 밑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요거 하나 봅시다. 이 왕도 정치다라고 하는 것은 맹자가 무엇과의 반대 개념을 썼다? 패도 정치와 반대 개념으로 쓴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말했을 때 패라고 하는 것은 으뜸 혹은 두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으뜸 두목, 즉 힘을 가진 제후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확 잡아서 통치하는 걸 말해요. 그것을 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통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맹자 입장 혹은 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통치를 하는 사람의 구도를 만들어서 한 문제 만들 수 있겠죠. 반대 구도로.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했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여러분들 한눈에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도가사상가 쓸게요. 도가사상가에는 지금 노자와 장자가 제시가 되는데,
무의지치나 소극감이라는 얘기 앞에서 했었고 이들에 관해서는 수양 방법이나 삶의 태도나 뭐 이상적인 경지 같은 것들도 문제로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통치라고 하는 주제로 엮어서 보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대립되는 구도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노자와 장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자나 맹자, 순자, 즉 유가 사상가들이 말하는 통치의 방법은 상당히 인위적이에요. 도덕성을 구현한다라고 하는데 그 도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인을 강조할 것이고 그 도덕성 구현이 외면적으로 드러나서 사회 규범이 만들어지겠죠. 사회 규범 만들어지면 제도도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이런 규범과 제도들 자체가 도가의 입장에서 보면 인위적으로 보이게 되죠. 인위적이라고 비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본 현학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현학은요, 도가 사상을 계승하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무에서 찾아요. 무.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건데 그 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도가 사상을 본질적으로 그대로 구현했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굉장히 탈속적인 의미 그리고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의미로 가게 되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 세계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벗어났으니까 굉장히 사변적인 철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그래서 이들과 이들의 사상을 비교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들은요 특히 이 노자 같은 경우에는 무의 지치, 무의 자연을 주장하지만 그의 관심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적용한 무의 지치, 인위적이지 않은 통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현학으로 가게 되면 자신들이 속해 있던 사회에 대한 관심을 거두어 들여서 굉장히 사변적인 철학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연결돼서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구도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정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 선생님과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문제에 적용해서 보는 시간. 자, 문제야. 내가 배운 걸 보여줘.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평가원에서 출제된 문제예요.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평가원의 기출문제들인데 갑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문에선 지금 아무런 단서를 주고 있지 않다. 갑과 을이라고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로 문제를 만드는 것, 말풍선을 달아서 만들 때는요. 문장을 상당히 축약해야 돼요. 줄이고 줄여야 돼. 그 사상가의 대표적인 성격이 축약되어서 나타나는데 단순히 축약만 시켜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특성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오답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헷갈리는 부분도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플러스라고 하면 힌트가 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주는 것들을 이 축약문 안에 넣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걸 넣기도 해요. 이것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질 텐데 이 두 문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우선 한번 볼게요. 성인 군주는 함이 없어도 무위라는 게 벌써 나오죠. 백성들을 스스로 교화되고 아무 일을 버리지 않아도 백성들은 스스로 풍족해지고 순박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선생님과 아까 읽어봤었던 지문들 중에서요. 스스로 저절로 이 얘기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맥락이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무위라고 하고 있는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서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은 스스로 풍족해지고 순박해집니다. 라고 하는 무위의 정치, 무위 지치를 추구하면 이건 바로 소국가민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소국가민의 그 국가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 무지, 무욕, 부쟁, 겸손, 소박한 모습. 이것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화체 문제 자체들은 이 축약된 문제학 내에서 여러분들 이런 단서 자체를 찾아내 보고 복습해 보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 문제 계속 출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을로 가볼게요. 을에서는 사람들은 제각기 이익을 추구하고 상하의 이익에는 차이가 있어서 군주는 그렇게 다스릴 수 없고 적절히 조종해야 됩니다라고 나왔어요. 선생님이 지난 인성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만 보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단서만 줘요. 그럼 여러분들 순자와 한비자의 가능성을 두 가지를 열어놨어요. 그 두 가지 중에 뭘 닫을 수 있는 단서를 준다? 조종이라는 것 때문에 순자라는 단서는 닫아야죠. 한비자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조종한다라고 하는 술. 이 술을 정치의 요체로 보고 있으니까. 그럼 봐요. 도가사상가랑 한비자의 구도 자체가 어때요? 도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비자, 법가에서 통치하고 있는 건 굉장히 인위적이겠죠. 육아를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인위적이라고 보겠죠. 그러한 구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가능할 수 있고요.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갑은 부국강병을 통한 안민을 주장한다라고 했는데 무위지치를 강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국강병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오히려 을과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부국강병, 나라의 힘을 키우고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 제후, 왕의 권력 자체를 중요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틀렸고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군주보다 백성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백성의 이익이나 안위 자체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왕의 강력한 권위, 권력을 중시한다. 그래서 을이 중시하는 것이 세죠. 그리고 법과 세와 술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통치의 요체로 생각한다는 점을 보신다면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3번 가면요. 을은 형법에 의지한 통치를 강조한다.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각기 이익을 좋아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서 상과 벌, 잘 보이나요? 상과 벌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법이고 그것을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왕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형법 그대로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리고 4번으로 가보면요. 갑과 을은 통치에서 군주의 도덕성을 중시한다 라고 했는데 자, 요건 다 틀렸죠. 도덕성을 강조하는 건 유가사상가예요. 그쵸? 도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가의 그런 도덕성을 강조하는 입장 자체도 인위적이고요. 한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도덕성을 구현하는 것 자체는 한비자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꼬리 지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자, 요거 지우고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니까 문제를 하나 더 만든다면 두 사람은 약해. 세 사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도가사상가, 한비자 넣고 그리고 유가사상가에 관한 얘기를 말풍선으로 만들어서 하나를 더 넣어요. 그래서 이 세 사상가들이 보는 구도를 만들었을 때 유가는 도덕성 자체를 중시하지만 도가는 유가의 도덕성을 인위적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한비자는 유가의 도덕성을 봤을 때 그 도덕성의 가능성조차 이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점에서 선지를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세 사람까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선지 한번 볼까요? 5번 마지막 선지 보면요. 갑을은 적은 인구의 소규모 국가를 추구한다. 갑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소국가민을 얘기하는 건.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선지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거는 세 사람까지 넣어서 유가라는 또 다른 특성을 넣었을 때는 어떤 구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이 문제 첫 번째, 통치에 관한 첫 번째 문제로 풀어봤고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게 되면요. 자, 깨끗이 지울게요.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의 가상대화다.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보면 지금 이제 세 사람으로 확대가 됐죠. 여기에서 공통된 주제가 나와요. 그 주어가 나오는데 그 주어가 성인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공통된 주어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야말로 만들어내는 거야. 남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의 애정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요, 상당히 이렇게 바꾸어서 풀어서 쓴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단서를 이 안에다가 단어를 넣어서 축약을 시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나마의 단서인 거예요. 통치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 혹은 인의의 도덕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기대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게끔 하는 무엇? 기술인 거야. 술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라는 얘기. 갑은 그래서 법과 한비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다가 법, 술 세 가지를 보태서 정리하시면 되고, 을로 가게 되면 성인은 생각을 쌓고 자기를 오랫동안 익혀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포인트가 법도가 아니라 뭐가 포인트? 작위, 예의라는 거예요. 화성기위의 그 예치. 그러니까 을은 순자. 됐나요? 병으로 갑니다. 성인은 상대적인 시비에 따르지 않고 자연의 관점에서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상대적인 시비, 선악, 미추를 구별, 분별, 차별하는 인식의 오류를 비판한다는 입장이죠. 이것을 떠나서 천이나 도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도가의 입장입니다. 구도가 아까 도가 한비자라는 구도에 문제가 있었죠. 거기다가 순자라는 육아사상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으로 확대.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볼까요? 물음에 답하시오. 갑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갑을병 선생님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갑은 지금 한비자, 을은 순자, 병은 도가. 갑은 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인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본성은 악하지만 교화해야 된다. 순자. 을은 신분의 분별을 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게 정답이자 중요한 건데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병은 빈부귀천의 차별을 없애는 제도를 확립하려고 했다. 이 점에서 뭐가 틀렸죠? 병은 도가사상가인데요. 도가사상가에게서 제도나 규범 등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모두 다 연결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은 틀렸죠. 4번, 갑은 패도의 정치를, 을은 무위의 정치를 지향했다라고 했는데 을은 지금 예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갑이 패도의 정치를 주장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육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비자, 법가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고만 하는 패도다라는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선지고, 을과 병은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이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여기서 틀린 것은요. 병이라고 하고 있는 도가사상가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야 되겠죠. 무의 자연의 흐름. 그러니까 요 병에 대한 조합이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라고 했는데 을, 순자는 신분의 분별을 통하여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필요한 심화 주제가 바로 순자가 바라보는 예에 관한 관점이에요. 순자가 예를 중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치하고 딱 떠오르죠. 그래서 순자가 생각하는 예에 대한 관점 하나가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인간의 악한 본성을 선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규범,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런 규범과 제도는 누가? 성왕이 만들죠. 성왕 혹은 성인이
뭐 혹은 스승이 이러한 예를 제정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순자가 말하는 예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이나 혹은 그 사람들의 나이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화를 분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자에게 있어서 예라고 하는 것은 재화의 분배 기준이 되는데 그 재화의 분배는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기의 능력, 하는 일에 따라서 서로 차별을 둔다라는 점이죠. 요거를 꼭 체크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순자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2번의 정답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 않으면 심화돼서 들어가고 있지 않으면 이 2번을 찍을 때도 내가 진짜 정답이라는 확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순자의 예 심화 주제로 체크하면서 2번 정답 맞춰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문제 갑니다.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의 가상대화다. 발문 역시 똑같아요. 갑을 병이 얘기하고 있는 축약된 문장 중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 자, 선생님과 훈련해 보도록 하죠. 통치자가 자연을 법칙으로 삼아 다스림 없이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들은 저절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도가사상이라는 거 보여주고 있죠. 무위, 지치. 다시 한번 반복. 그럼 을로 갑니다. 군주는 하늘을 법도로 삼아 생산을 저해하는 번잡한 예를 고치고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켜야 하지요. 라고 말했어요. 을이 난이도가 있는 문장이죠.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를 친 동그라미 예만 생각하면 예를 중시한 거? 유가? 순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는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를 고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쳐라. 왜? 생산을 저해하는 번잡한 요소니까. 즉 생산에 힘쓰고 소비와 사치와 낭비를 줄여서 뭘 해야 된다? 선생님 세모친 부분 이로움을 나눠야 돼요. 이로움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요소가 된다. 그래서 고쳐라. 그러면 여기는 묵가라는 걸 알아요. 묵가라는 거 해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찝찝하게 남을 부분 하늘을 법도로 한다. 라는 부분에서 하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묵가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그들의 집단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행동 강령이라는 거 제시했다. 그 행동 강령도 보여드렸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그 공고히 하고 그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 하늘 혹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행동을 이끌기도 했다. 그런 것을 제시하기는 했었다라는 점에서요. 하늘이란 말을 썼다고 해서 묵가에 불가능하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병으로 가요. 왕이 성왕의 법도를 따르지 않아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즐거움을 나누지 않다면 쫓아내야 마땅합니다. 이건 난이도가 이제 더 올라가요. 성왕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 지금 법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백성을 귀하게 여겨라. 민본주의. 그리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눠라가 지금 두 번째 단서. 그리고 쫓아내야 마땅하다가 세 번째 단서. 세 번째 단서는 지금 민본주의적 혁명사상. 이 민본주의적 혁명사상의 바탕에는 공자의 정명사상을 이론적인 토대, 정당성을 이루어지는 토대로 해서 왕이 왕답지 못하다면 그러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왕이라면 쫓아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맹자라는 게 이미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찝찝해하는 부분 뭐?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야 한다.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통윤리 교과서에 나와. 전통윤리 교과서 몇 페이지냐? 선생님 체크했는데 216쪽에 나와요.
그래서 성민이 같은 친구가 수강원기에 남겼잖아. 전통윤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전통윤리 교과서에 뭐라고 남겨놨냐면 여민동락. 즉 맹자는 민본주의의 정치, 왕도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민동락,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정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아신다면 이 짧은 말이 여민동락 맹자라는 걸 확실히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심화돼서 꼼꼼히 정리를 해야 내가 이 문제가 왜 정답인지 알고 풀어요.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자, 우선 도가, 묵가, 맹자라는 구도는 찾아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선지를 보게 되면 지우고 갑, 도가 사상이었는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한 문명사회를 추구한다. 요거 두 개가 다 오답의 요소야. 같은 맥락에서 4번을 보면 갑, 도가 사상이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의 시행을 군주의 역할로 보고 있다. 이거 자체 틀렸죠. 왜? 도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도, 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위적이야. 왜? 도가는 무의 지치를 무수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에게서는 제도와 규제라고 하는 맥락, 즉 도가에게서 규제, 제도라고 하고 있는 조합은 절대 틀리다라는 거 하나 체크. 그리고 문명사회를 추구한다라는 것도 틀렸다 그랬죠. 도가에서 말하는 소국 과민은 무지 무욕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문명의 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쓸 필요조차 없는 게 도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편안한 거예요. 컴퓨터라는 거 있고 어떤 새로운 기계가 계속 나와. 그러면 어때? 그거 계속 배워야 되고 배우다 보면 거기서 또 다른 문제점 발견하고 또 개선시켜야 되고 계속 일이 늘어나는 거야. 그런 거 쓸 필요도 없는 걸 원해. 그러니까 문명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요. 소국과민은. 맞죠? 문명사회와 거리가 멀다. 요 점도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 도가의 소국과민은 처음부터 여기다 써줄 걸 그랬다. 문명사회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두시고 을은 무지하고 무욕한 백성들이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 무지, 무욕은 도가에서 말하는 거라고 지금 말했고 인륜 도덕의 바탕을 둔 백성의 교화를 강조하는 것 육아야. 그쵸? 그러면 갑과 을의 조합은 역시 맞지 않고 5번을 볼게요. 갑의 병은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백성의 평화로운 삶을 중시한다.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는 걸로 선지를 만들었는데 얘 맞나요? 얘가 맞죠? 왜 맞습니까? 패권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앞 문제에서 선지로 패도정치라는 말로 쓰였죠. 그 패도정치,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그것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찾아보자면 법가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도가다 또는 묵자다, 맹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해요? 자, 요거 심화 주제로 옆에다가 체크할게요. 맹자는 백성을 위한 덕치, 왕도 정치를 얘기하고 있고 묵자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사랑하면서 그 이익을 나누는 교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신분의 차별이니 누구의 힘이니 이런 것들 잘 느껴지지 않아요. 도가 사상 봐요. 무위지치. 왕이 있는 듯 없는 듯 문명사회와는 거리가 먼 소국가민의 사회를 봐봐.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사회. 그쵸? 서로 이익을 나누는 사회. 왕이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면서 도덕적으로 사는 사회. 이것은 힘, 권력, 그것을 통해서 부국강병하는 사회와는 거리가 완전 멀어요. 그래서 5번이 굉장히 중요한 선지예요. 그래서 이걸 요렇게까지 연결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심화주제 하나만 더 들어가면 아까 여기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 시행을 군주의 역할로 본다 했는데 병이 맹자였었죠. 그럼 이걸 맞다라고 연결시키는 친구들은 어떤 점에서 그럴까? 맹자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제시한 말을 여러분들이 찾아봐라. 그럼 떠오르는 말 나와요? 어떤 거죠? 왕이시여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니 왕께서는 그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이나 어떤 항상 생겨나는 그 생산물 같은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일반적인 백성들은요, 도덕성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도덕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우리 말로 지금 우리의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민생 안정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지. 경제적인 면까지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을 생각해 내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새로운 문제 하나 생각해 냈어요. 자, 새로운 문제. 경제. 주제를 경제로 잡는 거예요. 경제로 잡아서 육아 입장 중에서도 공자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맹자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둘을 포괄하는 얘기는 이들은 모두 도덕적인 것을 우선으로 삼아. 도덕을 우선으로 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경제적인 면을 무시한 건 아니야. 어떻게 공자 같은 경우는 대동사회에서 왕께서는 부의 많고 적음을 걱정하는 것, 그 나라의 부의 많고 적음 고민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잘 나누어졌는지 고민하라 했죠. 그리고 맹자는 지금 말한 것처럼 무항산, 무항심하라 했어. 백성들이 이게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를 채워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에 관해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육아가 무시했다라고 그러한 유의 선지를 만들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걸로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육아에 대해서 육아는 경제를 신경 쓰지 않나 봐 라고 하는 부분을 깰 수 있는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선지까지 넣어서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요. 다음 문제는요, 이제 주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통치와 연결은 되는데 그 주제어나 그 보여지는 내용 자체가 이익이나 의리의 문제예요. 자, 보면요. 의와 리의 관계, 그러나 통치와 연결되어 있다. 발문 보면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가상대화다. 역시나 똑같아. 근데 틀린 걸 고르라는 거야. 통치자가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옳음보다는 자신의 이로움만을 추구하게 돼서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선생님 지금 방금 말한 육아 입장에서 그 경제적인 것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것의 근본은 도덕성에 있다라고 하는 육아 입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더 자세히 들어가면 맹자가 왕에게 얘기할 때 왜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롬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점에서 맹자라는 것까지 들어가셔도 돼요. 을로 갑니다. 기술이나 재능이 백성들을 이롭게 하지 못할 때에는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롬 자체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서로 이로움을 나눌 때 비로소 의가 완성이 됩니다. 서로 이로움을 나눈다 해서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교리라는 말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지금 보면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경제적 이익의 문제랑 그리고 이 이로움과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문제로 만든 거예요. 여기 앞에서 맹자라는 거 얘기했고 을은 교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묵자라는 거는 해결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요걸 가지고 선지를 볼게요. 1번 갑은 사리를 얻기 위해 작은 불의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어때요? 맞아요. 왜? 선생님이 강의에서 강조한 점은 의와 리의 관계에 있어서 육아는 의주리종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견리 사이의 관점도 있어요. 이러한 주제 역시도 전통윤리 참고해보면 여러분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인 부분과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야 돼. 왜? 도덕성이 더 중요한 것이고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반면에 무가의 입장에서는 의와 이익은 같은 것이야.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가를 공리주의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런 점을 갖고 본다면 1번이 맞고 2번 보겠습니다. 갑은 백성들의 기본적 생활 보장이 도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을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어떤 거? 무항산, 무항심. 그러니까 항산이 돼야 항심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이 풀어놓은 말이 해결이 되죠. 그럼 3번 가요. 을은 예법을 통한 재화의 고른 분배를 주장한다 라 했는데 재화의 고른 분배라는 말 좋지만 을은 예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3번 틀렸고요. 다음 선지 갑니다. 을은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과 합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때요? 사회적 이익, 이로움을 추구하는 거 합치되어야 된다. 교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4번도 맞고요. 5번 가면 갑은 이와 의 중에서 의를 주로 삼지만 을은 의가 곧 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얘기한 논의가 5번에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하나 풀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심화되는 개념들 그리고 잘 논의되는 개념들 자체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평가원 문제였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보시면 갑을병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대로 나왔죠. 이게 맹자예요. 맹자를 모르겠으면 최소한 육아라는 것까지는 짚어야 돼요. 왜? 인을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이롭게 해라. 겸의 교리, 묵가. 군주는 법에 의거하여 시비를 엄격히 가려서 상과 벌로서 다스려라. 한비자. 그러면 이 얘기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보면 명분과 실리를 하나로 보지 않죠. 명분이라고 하는 거 도덕성을 더 중시한다. 2번, 을은 갑이 예절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어때요? 오히려 육아가 묵가를 비판할 수 있는 얘기일 거예요. 왜? 묵가는 예와 악이 사치와 소비의 대상이 된다라고 비판하잖아요. 이건 선생님 앞강의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2번 틀렸어. 3번, 을은 사회생활의 기본 원리가 정명이라고 주장했다. 정명을 주장하는 거는 공자로부터 이어지는 거니까 틀렸죠. 4번, 병은 군주가 직접 통치하지 말고 신하가 일을 하도록 드러나지 않게 통치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이 말이요. 내가 막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일이 잘 이루어지게끔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잘 알아내서 그걸 적당히 이용하고 조정해서 그들이 움직이게끔 하는 게 환비자가 생각하는 술 얘기야.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4번의 그 문장이 환비자가 말하는 정치 요체로서 술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연결시키는 것이 관건인 문제였었죠. 5번을 보면 갑은 이름에 맞는 행동을 강조한 반면 병은 이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행동을 강조했다. 자, 갑 같은 경우에는 정명사상을 이어가니까 맞겠지만 이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행동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도가적인 냄새가 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중요한 구도는요. 자, 육아와 묵가 사이에 어떠한 대립구도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점을 선생님 지난 강의에서도 새로운 문제 만들어서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6번 갑니다. 6번 가면 이제부터는 주제가 예예요. 예에 관한 주제로 만들어 왔는데 중국 고대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것에서 갑을 봐요. 예를 지나치게 숭상하면 낭비가 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3년상을 치르게 되는데 그거 하면 노동력의 상실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
교리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지나치게 숭상함으로써 그것을 방해한다. 갑은 묵가. 묵가가 정말 잘 나오죠. 을. 서인일지라도 나태함 버리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학문을 쌓고 행동을 바르게 하여 예에 능할 수 있다면 등용해야 된다. 지금 이 사람 관점 자체가 서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분적인 차별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분의 차별은 있는데 그 차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쌓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의지적인 실천을 하게 되면 그것은 등용을 해줘야 된다. 라면서 얘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순자 입장. 병으로 가게 되면 도가 없어지니까 나머지 인위적인 것이 싹 다 나온다. 도가의 입장이겠죠. 묵자, 순자, 도가 입장에서 예에 관한 견해에 옳은 것을 골라야 되겠는데 한번 물음을 볼까요? 옳은 것은 갑은 예가 확립이 되려면 법과 수리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법과. 예법을 통해서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 어때요? 이것이 선생님이 순자의 예에 관해서 강조했었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법을 통해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된다. 근데 학생들이 꼭 갖는 그 의문점 혹은 걸려든 부분 중 하나가 공정하다라는 표현이야. 윤리에서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헷갈려 하는데 여기서 공정하다라 함은 어떤 거예요? 차별적인 원칙에 의거해서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라는 거야. 이 공정은 n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는 의미에서 2번이 맞는 얘기. 3번, 병은 예란 자연의 질서를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니까. 자, 그리고 4번을 보게 되면 을과 병은 예를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안정을 이루는 방법으로 예를 얘기하는 건 순자일 거고, 갑을병은 사욕을 극복해서 예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는 극기복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육아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 틀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 2번의 얘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순자의 예 주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면서 예에 대한 거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두 사상가가 예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갑은 예로 돌아가라 그랬죠. 극기복례. 그러니까 육아 공자. 성인은 인위적인 일을 하지 않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도가사상가. 예에 대해서 을의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진술은, 그러면요,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예와 악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건 공자의 입장이잖아요. 2번 가게 되면 사람의 수명은 자연에 달려있고 한국가의 운명은 예에 달려있다는 건 순자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3번, 예는 천리가 절도에 맞게 드러나는 것이요 인간사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육아에서 하는 얘기예요. 4번, 예는 도와 인의가 사라지자 나오는 것으로 혼란의 원인이다 라고 도가가 육아에게 비판하는 시각인 거죠. 4번이 정답. 5번,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 말아라. 시청운동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도 육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그 발문을요, 여러분들이 도가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갑을 비판하는 관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문제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의 8번과 지금 9번 문제 두 문제를 마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8번 넘어가면 물음에 답하시오. 역시 예에 관한 얘기예요. 육아인 거 알죠? 신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야 된다. 묵가. 이제 완전히 다 알겠죠? 선지 한번 볼까요?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어요. 을이 갑에게. 묵가가 육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때요? 묵가가 육아한테 하는 말로써 맞겠죠? 어떻죠? 묵가에서는 겸해. 육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은 차별적인 사랑이라고 비판한다는 거야. 요거 이해가 되죠? 그러면 된 거예요. 2번을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거는 성악설을 얘기하는 순자 같은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다름을 간과하고 있다. 이것도 선생님이 저번에 문제 만들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때요?
고자가 인간의 본성은 식욕과 성욕뿐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맹자가 그의 입장을 보게 되면 그거는 마치 인간을 동물처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고 했었죠. 4번 이로움과 의로움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가가 묵가에게 비판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인간관계에서 친소의 구별을 무시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나 유가가 묵가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존비 친소를 구별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묵가에서 말하는 거는 그 구분을 무시하고 완전히 처음부터 평등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인륜을 무시하는 사랑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 자체를 이 문제에서 구도를 바꿔서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갑이 을에게. 그러면 요거 다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가나다에 나타난 예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런 말 없어도 돼 이제. 유가에서 극기복례 얘기하고 있고 시청운동의 법칙 얘기하고 있지. 그 다음에 순자가 얘기하고 있는 예의 중요성 나왔고 도가에서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인위적이다라고 비판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바르게 설명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1번 외적 규제를 통한 사회 질서 유지의 수단을 의미한다. 이건 자그마한 거 하나에도 지금 오답의 여지가 들어가 있는데 논어 공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도덕성이야. 그러므로 외적 규제를 통한 질서 유지를 얘기하는 것. 외적 규제 자체는 지금 순자가 더욱더 강조할 부분이고 공자 입장에서는 내면적 도덕성을 바탕으로 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확충되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설명하겠죠. 그럼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수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그러면 순수한 본성이라고 했는데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보는 관점 자체가 지금 위배되죠. 3번 가요. 사회 혼란의 원인은 인위적인 도덕 규범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도가 입장에서 보는 예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가 됐을 거고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 4번 갑니다. 내면적 도덕성을 나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의미한다. 내면적 도덕성 얘기하는 거 인, 외면적인 사회 규범 얘기하는 거 예라고 하는 건 유가 전체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가, 나라는 조합을 이렇게 넣지 않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나와 다는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는 수단을 얘기한다. 인간 본성을 교화하는 수단을 얘기한다 라고 한다면요. 그 유가의 입장 혹은 더 압축적으로 들어가면 순자 입장 정도까지 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9문제를 풀어봤는데 지금 오늘 주제가 통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와 의의 관계를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예까지 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가 잘 출제되고 있는 문제고 중요한 부분이고 심화되는 주제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거 잘 확인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우리 1등급으로 같이 가면서 서로 힘내도록 합시다. 자, 고맙습니다.